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민청원 현재 진행률 27%입니다. 이제 몇천 안 남았는데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꿋꿋하게 계속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감이 어느 정도가 됐고 대부분 참여율이 이 정도가 대략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방식을 뭐 도입을 하든 뭘 하든 좀 개선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감의 참여율도 좀 같이 봐서 참고 좀 해보려고 계속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 밉상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서버가 불안정하면서 오히려 또 가장 중요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도달을 못하면서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많이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하고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고래에 따른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트플라이에서 3조 원 입금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인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 물량은 또 마운트곡스인 거 아니냐? 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상환의 시작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판사의 판결 부분이 나오고 나서 그 주소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구체적인 아직 내용이 곧바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청산 비중을 보게 되면 5월 2일자 기준점으로 좀 많이 터져 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4,600만 달러가 청산이 되었는데 5월 2일 기준점이 요때입니다. 요때예요. 그러니까 요때와 요때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숏의 청산 비중이 월등하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은 건강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숏을 좀 때려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롱 부분에 있는 추이가 좀 더 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24시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청산이 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연속적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신호로 저점 도달 가능성도 보여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크립토 퀀트 보고서에 따르면 자 3월 6일 기준에서 79,000달러 7,900만 달러에서 현재 2,900만 달러까지 채굴자의 하루 총 수익률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디널스와 룬주로 인해서 대개 네트워크 수수료의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게 많이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채굴 회사들에 따른 추이가 이익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안 되면 아직까지 좀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여전히 좀 더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룬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룬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좀 많이 조정이 나왔죠. 계속 흐르고 있고 여기서도 대장격인 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BRC20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부분 힘을 못 쓰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초창기 때와 작년 초창기 때의 거의 가격대에 거의 도달했던 수익에 거의 근접했던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채굴 회사들이 이제 3분기 정도 때 또 지나고 나서도 또 던질 확률은 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C20이나 룬이 어느 정도가 좀 가격이 버텨주어야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좀 적고 가격 방어도 되고 비트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가 좀 유지가 될 것인데 연달아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별로 좋지 못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도미넌스가 또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60% 정도 구간대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알트코인에 따른 시즌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좀
더 볼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술적 패턴에서도 볼린저 밴드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전히 중심선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내려갈 경우에는 하방 부분을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계속 터치하려고 하는 습성이 좀 많이 남아져 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흰색 선이 241선입니다. 대부분 241선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241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치를 하고 나서 전환 시기를 많이 줍니다. 1년의 총 수익률을 줄 수 있을 만한 전환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 기점을 해서 대부분 빨리 V자가 나와야 그나마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주고 지탱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도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있는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이 241선을 잠깐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V자가 나오면 괜찮은 추이와 추세로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1선은 왜 중요하냐? 1년이 365일인데 241선 구간에서도 만약 이게 지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40일 동안은 한동안 재미없는 흐름이 지속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추가적으로는 대부분 이 평선이 정비율 구간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봉 패턴으로도 여전히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걸쳐져 있으면서 대부분 이평선이 그나마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폭이 워낙 센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2월 달에 있는 패턴만큼만 내려와 주면 저는 추가 매수할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형태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형태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트코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블록타워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SEC 특정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VC가 의심되는 프로젝트 물량을 마켓메이커에 보내서 중개하는 요청하는 게 증권법 위반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걸로 인해서 VC 투자에 따른 이제 투자 물량이 매우 많이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관건 포인트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이제 VC들이 대부분 막히게 되면 활동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니까 기존의 알트코인의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이 또 막히게 되면서 이제 가격에 따른 변동성과 변화율이 점점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조사 시작 단계인데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 요청해서 최대한 안 보내고 싶어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단계로 건너 들었다. 자, 그래서 STE도 조조서 디파이 못 들어보게 하고 VC 건너려서 투자금 회수 프로젝트 이제 안 될 거니까 이거 안 되는 프로젝트니까 병신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소송할 돈으로 의지를 꺾게 말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프로젝트 돌릴 수 있을 만한 비용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형태가 매우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준다는 거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점진적으로 힘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과거 요 3월 달에 올라왔던 패턴이 다 뱉어내고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알트코인이 원래 이때까지 이 평균 단가 추이가 여기서 계속 돌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조정폭이 나왔을 때 다시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가격 추이가 여기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이 이상은
콘크리트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의 다 대부분 다시 이 올라왔던 상승 부분을 다시 반환하고 다시 올려 있는 가격 추이로 되돌아왔다고 하면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가격 대비 많고 선회했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시장에서 좀 무서우니까 오히려 이번에 좀 떠나고 다른 전략으로 좀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미우나 고우나 비트코인 수익률 안 나온다 이런 건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무슨 말이냐? 자, 비트코인 뭐 수익률 뭐 조금밖에 안 나와요. 뭐 2% 오를 때 알트코인은 뭐 20% 올라갑니다. 아까 지금 무섭게 떨어지는 거 보면 우리가 투자 경험과 기간과 반복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무서우니까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부담률을 낮추고자 연구하고 학습했던 걸 계속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알려드렸습니까?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섞던지,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뭐 비토나 그 다음에 와이비트나 이런 걸 좀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부분에 따른 환차익도 좀 있을 거니까 그 환차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현물에 따른 투자를 해서 선순환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보셔라 라고 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전략을 알려드렸던 이유도 자 한번 보십시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잘 추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수익성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좀 섞어서 투자를 하시고 나는 수익과 이제 극대화와 회전율을 같이 좀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면 커버드콜에 있는 상품을 좀 섞어서 가져가시면서 레버리지를 같이 가져가시면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